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내일 있을 FOMC 회의로 인해서 시장이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943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6% 하락이 나왔고 82,3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동시효과에 조금 밀렸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6%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63만 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SDI 같은 경우에는 폭스방이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폭스방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 시장에 대해서 물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소비 유통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4.6%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로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던 KB금융 마찬가지로 오늘 약 1% 하락과 함께 57,000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보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에는 진단키트와 언택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또 여름이 되어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반도체 관련주가 또 시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특정 시점마다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과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느 날은 경기 민감주가 좋은 모습이 나오고 또 어느 날은 소비 유통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장주의 일부 반등도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구간은 철저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종목 그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과 산업을 갈아타게 된다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갈아타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보시고 조금은 주도 산업이 나타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서 1조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이틀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연기금은 오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5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2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3월 15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4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상당히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큰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봐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지금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B금융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 상승폭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 조금은 둔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녹십자, 만도, KTNG, 고려아연, 코스맥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네요.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오늘 관망하는 장세를 보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는 심리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소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OMC 회의에 있어서 주목해볼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FOMC 각 위원들이 익명으로 내놓는 기준금리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FOMC에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FOMC에서는 12명 중에 1명이 2022년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또 5명은 2023년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머지 6명은 23년 이후에 인상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점도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작년 12월과 올 3월달 이 3개월 사이 각 위원들의 전망치가 바뀌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은 위원들의 숫자가 저번보다 증가하게 된다면 지난 3월 초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2월과 지금 과연 FOMC 위원장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상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저효과도 있고 또 백신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8%로 예상을 했고, 모건 스탠리는 7.3%, 그리고 여러 각 기관들이 7% 이상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개발도상국도 아닌 미국에서 연말이 될수록 경제 성장률은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지표들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예상했던 그런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연준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도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하락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연준의 정책을 추정할 수 있는 핵심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경제 전망, 이 점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은 내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조금씩 상승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채금리의 상승, 조금은 진정된 기미가 보이지만 충분히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서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는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내놓는지, 이 점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어도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과연 정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연준이 의견을 내비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어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이 두 개의 종목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까지 덩달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사실 하락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또 소부장 기업들까지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제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심리, 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심리 위축이 단기간에 회복되진 않을 것 같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살펴보시면 2022년과 2023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재화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과연 폭스바겐이 갑인지, 아니면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갑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차전지 기업들이
조금 더 갑의 위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수요 공급 곡선처럼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심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각 정부에서 대만 TSMC에게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는 이런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2차전지 우리가 어제 이슈가 조금은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비해서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만에 이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낮은 산업도 아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 배터리 산업을 흑자로 돌려 세우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스바겐의 내재화 소식도 있고, 작년으로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흔들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LG화학 차트도 작년 9월 달에 70만원 부근이었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행사 이후 내재화 소식이 번졌고 또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60만원 초반까지 거의 10% 이상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돌려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삼성 SDI는 어제 이슈에서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업 자체가 조금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이 진정이 된다면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했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트레이닝이 아닌 투자로서 2차전지 산업에 뛰어들었다면 조금은 이런 면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지금은 관망과 시간을 부여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일 FOMC 회의 때문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에 맞게 시장을 잘 대응해 보시고요. 또 2차전지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과 산업을 보고 투자로서 접근을 했는지 이 차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